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일이 돼서 신금이 해주는 인생 상담 32회였던가? 그거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 뭐지? 그 구독자분들 중에 그 머리 터신다고, 머리 턴다고 왜 터냐, 머리 감으신 거냐고 물어보는데, 감으신 게 맞습니다. 감으신 거? 그렇게 말하면 되나? 그게 집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찍으려고 씻죠? 찍으려고 머리를 감고 면도도 하고, 어쨌든 씻었으니까 이제 찍어야지 해서 온 거예요. 머리를 말리지는 않고 바로 와서 찍으면서, 찍고 나면은 말라 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 중에 머리를 터는 이유는 머리를 감아서다. 머리를 왜 감으려면 찍으려고 감아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따로 뭐 스타일링 뭐 그런 건 안 하죠. 어차피 해도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관심 없어요, 머리에. 그래서 덥구나. 어우씨. 뭐였더라? 아마 32회 맞을 거예요. 32회 맞고, 제 기억에 얼핏 보기에 3번 있었던 것 같은데, 빨리 하고 1번, 2번, 3번, 32회 3번 그렇게 빨리 해버리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흰 땡땡님 좀 멀리 했죠? 너무 가까운 것 같아서 멀리 나갔어요. 흰 땡땡님 거 볼게요. 일단은 반세력부터 띄워놓고 볼게요. 왜 이렇게 처지죠? 요즘에 계속 처지는 것 같아요. 왜 처지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번 달 들어서 처지는 느낌? 아니구나. 20 8시면 20인데 저는 그 구글링에서 제일 처음에 뜨는, 구글에 만세력 검색해서 제일 처음에 뜨는 사이트로 가서 만세력을 뽑거든요. 그렇게 뽑는 만세력이 그 만세력 사이트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넘어가는 시간 기준이. 그래서 가끔 틀릴 때 있는데, 저는 지금 술시로 일단 이걸로 나와서 술시로 볼게요. 그래서 조언을 듣고 싶다. 일을 하시다가, 프리랜서 일을 하시다가 정리한 상태시고, 입사, 또 뭐 어떤 입사 권유를 받았는데 어그러졌다, 잘못 안 됐다, 또 중간에 개입된 사람도
그 일에 그 직장에 대해서 꽤 노력을 들였는데 결국 어이없게 안 됐다. 그래서 그걸 다시 시도해야 될지 아니면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할지. 근데 그 업체가 외국에 있으시니까 그 부분을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장사 같은 걸 하고 싶기도 하다. 결혼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메모를 하면서 봐야 되나? 그냥 볼게요. 뭐가 모제시고 저하고 똑같네요. 다음 때운에 병화 들어오니까 다음 때운부터 좀 괜찮아요. 24년부터 그때 이제 무관이신데 관이 들어오잖아요. 왜 나하고 똑같지? 아니구나. 나는 병진으로 들어오구나. 그러니까 무관 무제신데 뭐가 화가 없으신데 지금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병화가 오잖아요. 병화가 오면은 24년부터 그때부터 이제 그동안 쌓아오신 커리어, 뭐 본인의 실력, 뭐 능력, 뭐 이런 게 그때부터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인성도 왕하시기 때문에 인성이 왕하시고 무관이신데 관이 오면은 관으로부터 인성을 이렇게 관인이 되죠. 그럼 내가 뭐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이렇게 화 없는 팔자들이 신금이 화가 들어오면 괜찮아요. 그 다음 때운도 괜찮아요. 그 다음 때운이 평관인 정화 평관인데도 불구하고 왜 괜찮냐면은 수왕절에 차가운 팔자잖아요. 이거는 정화도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좀 참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4년부터는 괜찮아지니까 관 들어오면 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있죠. 조금 그동안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거, 무관무제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게 갑자기 내가 내 이익을 침해당하고 있었어. 이건 나의 권리였는데 내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었네? 막 이러면서 열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호구당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열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건 심리적인 거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병화를 보게 되면 2024년부터 병화 보게 되면 꽤 좋아요. 근데 질문한 건 이게 아니었죠. 지금 하고 있는 일 해외 쪽 그거 보려고 내가 보고 있었구나. 그런데 무관이시니까 프리랜서나 해외 외국계가 더 맞아요. 사람이 관이 있어야 그 한국의 생활에 그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쉽다라고 하고 관이 없는 건 약간 외국 쪽에 맞죠? 좀 프리한 거, 자유로운 거. 누가 그 틀에서 조금 자유로운 거기 때문에 외국 계열이 더 본인이 맞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럼 외국에 가서 일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죠. 제가 해라 만약에 물론 제가 잘 보지도 못하지만 저의 그런 느낌으로 해라 라고 했는데 그게 투자를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그때 와서 제가 책임져 주지는 않죠. 아니면 또 제가 하지 마라 그랬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했으면 막 좋은 거였어. 그렇게 그런 부분의 선택에 대해서는 결국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명리적인 조언을 드릴 만큼 제가 실력이 있지도 않고 지금 편제 오는 이번 대운이 가면은 끝나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니까 이 편제라는 게 바깥에서 막 바깥 일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멀리 가고 싶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4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의 그걸로 했다가 나중에 4년 뒤에는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큰일이잖아요, 외국에 나간다는 게. 그래서 뭐 기회가 오면은, 이건 제 조언이에요. 정말 그 꿀인 것 같은 기회가 오면은 뭐 본인이 그걸 놓치면 안 되겠지만은, 무리해서까지는 좀 그렇다. 왜냐면은 대원 바뀌는 게 4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가서 생각이 확 달라질 수 있는데, 아니 뭐 그때 가서 만약에 갔는데 그때 가서 달라지면 오면 되죠.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엎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일이. 근데 그거를 다시 시도가 되겠어요? 엎어진 거를?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일로 외국에 4번이나 갔었던 거면은. 그래서 욕심이 나고 가능성이 있으면은, 어차피 그동안 들여온 게 아까우니까 가능성이 있으면 몇 번 더 찔러보는 것도 괜찮죠. 그런데 이게 지금 막 억울해졌다는 게, 어떻게 억울해졌는지 모르겠는데, 회복 불능으로 억울해진 거면은 가봐야 본인만, 거의 일을 투자를 해봐야 본인만 투자만큼 잃겠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망가졌느냐를 봐야겠죠. 이게 뭐 중간에 누가 껴서 그 사람이 뭐 잘못해갖고 그 사람만 문제가 있고 나는 문제가 없고, 그쪽에서는 사람을 원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 빼고 다이렉트로 가서 뭔가 자기 PR을 하실 수 있겠죠. 자기를 어필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확실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지 뭐 이 중간 사람이 이렇게 연결만 해주려고 했다, 이쪽에서는 뭐 그렇게 이쪽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보고, 그 직장이 좋은 직장이고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그 회사와 나와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시도 정도는 하시는 게 후회 없는 선택이겠죠. 그렇게 많은 투자가 들어가지 않는, 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자되지 않는다라는 선에서는 후회가 남지 않게 작은 시도 정도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몇 분 했어요? 12분? 카페 같은 장사는 저도 그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사업을 잠깐 했었는데 하다 금방 망했는데, 저는 카페는 아니었는데 카페도 생각을 했는데, 그게 되게 카페가 돈을 버는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뭐지, 테이블 로테이션? 그래서 뭐 한 잔 팔아봐야, 몇 잔 팔아봐야 얼마 남지도 않는데, 이게 테이블 회전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프랜차이저 업체로 가면은 또 어차피 막 다 뜯기기 때문에 카페 같은 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때는 경쟁률이 너무 심해요. 뭐 온천지가 다 카페잖아요. 그리고 카페라는 게 이게 물론 그 커피 맛이 좋아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을 때우고 뭐 그런 자리에서 좀 친구들하고 대화하려고 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저 아니면 인테리어로, 아니면 그 뷰와 인테리어, 아니면 브랜드빨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 카페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커피를 정말 장인정신을 해서 엄청 커피 맛을 끝내주게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커피 맛에 이끌려 오는 사람들은 보다 다른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카페는 잘 알아보시고 하셔라. 엄청 편해 보이는 것 같지만 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장사 같은 거 생각할 때 이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종업원 쓰면 되지, 그냥 대충 내놓고 종업원 쓰면 되지, 완전 땡보네, 나 사업할래, 이랬는데 현실은 다른 거예요. 종업원 막 월급 줄 돈도 없어가지고 막 직접 뛰고 막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자기는 못 가져가요. 종업원보다 못 가져요. 종업원 그 알바생 월급보다 자기는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쉽지가 않다. 빚은 막 빚대로 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사업을 하셨는데 서비스업을 하시는데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털어버리는 게 나아요.
그냥 손해 보더라도 그냥 빨리 털어버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 권리금, 뭐 인테리어비 그걸 다 받지 못해도 그렇게 그런 거예요. 뭐 다 됐죠? 또 있어요? 결혼 생활 이거는 궁합을 봐야겠죠. 근데 뭐 본인 성격도 장난 아니시죠? 신금 트리플 신금 떴죠? 짜잔. 그리고 편인 격이죠. 편인 월지죠. 그래서 아주 어마어마하시네요. 그래서 이거는 궁합이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막 특이한 사주는 궁합이 맞아야지 서로 버티지, 그냥 어중간한 궁합을 만나셨으면은 그분도 힘들고 이분도 힘들고 그런 거예요. 쏠린 사주는 쉽게 말해서 특이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특이한 성격이나 뭐 까칠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너무 막 뜨거울 수도 있고 너무 차가울 수도 있고, 어쨌거나 그 특이하다는 얘기는 그거를 이해해주고 그거를 막 반대를 만나라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모자란 오행을 찾아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특이한 사양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셔야 결혼 생활이 행복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해일지라도 온천지 인성이기 때문에 인성이 비견을 생을 하고 상관을 극하기 때문에 굳이, 그리고 원곡에 관도 없기 때문에 신의 임에도 뭐 해수의 상관이 문제를 일으킬 걸로는 절대 안 보여요. 그런데 그건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는 게 남 좋은 일만 시키는 느낌은 있어 보여요. 월지 축토가 온천지로 다 생활하잖아요. 쪽쪽 빨리죠 아주. 온천지 뭐 신금 유금도한테 쪽쪽 빨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회생활이 조금 퍼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그래서 이게 월지가 생을 받으면은 내 세상이, 내 사회생활이나 이런 나의 환경이 편안하다, 좀 남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근데 이 경우에는 좀 빨리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뭐 12운성 보면 월지 양으로 들어서 그럼에도 내가 뭐 이렇게 좀 뭐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넘어갈게요. 시간도 많이 됐고. 땡땡땡님 이분도 사연 엄청 길어요. 안녕하세요 민겸님. 아빠랑 아버지랑 인연이 박하다? 뭐 뻔하죠. 뭐 재산 공망이거나 뭐 월간하고 문제 있으면 그렇게 말하죠. 근데 보통 제가 문제 될 거예요. 아버지 쪽이니까. 아버지랑 떨어져 살아야 아빠한테 좋다. 이거는 부성인묘인가? 부성인묘 몇 개 있죠? 개축하고 뭐 몇 개 있어요. 뭐 그런 거 가지고 아마 풀었을 거예요. 그 선생님이 봐주신 선생님이. 뭐 근데 그게 틀리다 맞다라고 하기, 제가 그렇게 말하기는 뭐한데, 그건 저는 그런 식으로 안 봐요. 저 아버지가 힘드시다. 이건 사주하고 관련이 없죠. 생각해봐요. 그 밖에 계셨던 아버지가 10년 만에 그 암 말기 상태로 오셔서 집에서 20일 만에 고인이 되셨다는 거는 본인하고 상관없잖아요. 만약에 그 사주 봐주신 분 말이 맞다라고 치면, 객관적으로 지금 팩트만 체크하는 거예요. 맞다라고 치면 나하고 함께 있을 때 큰 병을 얻고 막 괴롭다가 막 그렇게 돌아가셨으면은 뭐야 그런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나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오만돼서 전혀 나와 격리된 상태에서 계시다가 이미 이제 뭐 시암이 결정된 상태에서 말기에 오셔서 돌아가신 거니까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본인하고 관계없어요.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해도
제 블로그 유튜브를 보고 계시다. 뭐 별로 볼 건 없는데 저도 완전 돌팔이라서. 그렇죠. 글이 재밌죠. 왜냐면은 저는 친하면은 글처럼 말하는데 좀 안 친하잖아요. 구독자분들하고 저거는 안 친하죠. 그래서 점잖게 하죠. 20살에 이거 너무 길어서 띄워놓고 일단 해야겠어요. 이걸 사연을 보면서 그냥 바로바로 설명해야지. 사연 다 읽고 또 띄우고 그거는 그렇다 뭐 저건 저렇다라고 설명하면은 2번 3번 너무 길게 될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띄워놓고 읽으면서 푸는 새로운 방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나 이거? 네, 일단 그 아버지 뭐 갑술이 그걸로 볼게요. 갑술이 부성인명가? 부성인명가 뭔지 모르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 때문에 한번 찾아볼까요? 속 시원하게 보는 김에. 잘 모르지만 부성인묘라고 있는데 딱히 전 이런 거는 재미가 없어서 맞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런 뭐 제가 주위에서 보면은 부성인묘 된 경우가 이런 짓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그게 막 운명적으로 막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꼭 그럴 짓을 해요. 막 본인 아버지 해댈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런데 볼게요. 뭐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 이거 지금 너무 어렵게 써놔서 안 볼래요. 일주를 찾으려고 했더니 무슨 가불 이 생이 뭐를 갖고 뭘 하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공식을 써놔서 너무 갈게요 그냥. 어쨌든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보긴 봐야 되죠. 아버님하고 글쎄 잘 모르겠어요. 딱히 아버님 자리라고 해보 그 부모님 자리를 해봐야 월간인데 월간 겁제식신인데 특별히 설마 월간 12운성이 병으로 들었다고 그러진 않았을 거고. 그런 건 있겠죠. 감옥을 무서워하는 싫어하는 일간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궁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건 넘어갈게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고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20살에 행복하시다 라고 하시네요. 어제 잘 야무지게 잘 사셨대요. 잠깐 이번 여자 맞죠? 원래 감목이 좀 남자 같아요. 양 중에 양이잖아요. 사연을 읽는데 좀 남자 같은 부분이 있어서 뭐지 딱 여자였나 남자였나 봤더니 감목이네요. 감목 병화는 여자여도 남자같이 굴어요. 사연이 너무 길어요. 그냥 결국은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상속포기 그런 걸 하셔야죠. 월간 겁재가 들어서 그런 일이 생기나?
골간이 을목이라서 간목한테 겁대죠. 운수 바뀌는 거 지금 정제 정관인데 이제 정제 정관 들어왔네요. 21년 내년에 21년이고 내년에 정제 정관 들어오는구나. 그래요. 이거 왜 빛을 갚으려고 그래요? 그게 빛밖에 없으면 상속 포기를 하셔야죠. 빛도 대물림 되나?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그 이분 명의로 뭘 하지 않는 이상. 그런 데 있어요. 이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나는 이 뭐지? 부모님이 이제 빚을 가지고 돌아가셨을 때는 나는 이분 상속을 안 받겠다라는 거를 본인이 알아서 본인이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법원에 하든가 그걸 가만히 놔두면은 자동 상속이 돼서 재산도 아니고 빚이 상속이 돼요. 근데 그게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빚이 있으면 빨리 해야 돼요. 다음 때문 좋은가 나쁜가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이 많은데 결국은 그거였어요. 다음 때문 좋은가 나쁜가. 책임을 못 져야 돼요. 다음 때문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를 묻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원곡을 봐야 되는데 저는 원곡 볼 시간도 없이 이 사연을 읽고 있죠. 그러니까 사연 이게 길게 쓰면은 얻어갈 게 없다니까요. 제가 사연을 그런 거예요. 이 사연도 눈에 안 들어오고 너무 기니까 또 사연 읽고 보면 질문이 계속 쌓이는데 그 질문을 풀면 원곡을 봐야 되는데 원곡 볼 시간도 없이 올해는 남친이 있다. 이제 끝났어요. 또 근데 또 밑에 추가가 있어요. 매번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연을 요약해서 아니면 사연을 길게 적더라도 나중에 질문만 또 따로 추려서 해주셔야지. 안 그럼 제가 이거를 다 읽다 보면 전에 읽었던 거 까먹고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도 까먹고 그래요. 제가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짜증이 좀 있죠. 그게 막 그렇게 짜증을 내려고 짜증을 내는 건 아닌데 좀 징징거리는 게 있어요. 원래 인간이 사주 탓을 하죠. 인간이 약간 징징대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 남자친구 거 일단 떼어놨고 일단 또 추가가 또 있으니까 그게 부담되니까 읽고 갈게요. 혼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맞았어요. 한준정님이 반전 반전 이렇게 그랬어요. 글이 맨 마지막 줄에 한 줄 정리를 해주셨어요. 와 반전. 이 내용이었구나. 일단 그게 이제 간목병 하시구나. 일단 뭐 2개 띄워놨으니까 순서대로 아버님하고는 물론 궁합을 봐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궁합의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떨어져서 사셨기 때문에 본인하고는 관계없다. 그리고 아버님 빚이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상속 포기를 하셔야 된다. 그게 뭐 늦었더라면 그게 있어요. 법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뭐 고소를 진행해 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법에 대해서 뭐 이런 걸 했을 때 그 변호사를 괜히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반인들이 법이란 건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게 이상해요. 정말 법이 그래? 이게 무슨 법이야?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봐봐요. 그 빚상속만 해도 그 부모님 빚을 내가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나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빚이 대물림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럼 아무 생각도 없이 난 우리 아버지는 돈 재산 없으시고 빚만 있으니까 뭐 나는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 빚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되게 웃겨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걸 좀 알아보시고 좀 여유가 되신다면 변호사를 쓰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 상속 포기 뭐 그걸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상속 포기 기한이 그것도 기한이 있어요. 웃겨요 법이. 그래서 뭐 기한이 넘어갔다 뭐 어쩐다 그래서 난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다 머리 아프다 그러면 변호사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저희가 변호사 비용은 잘 모르겠는데 변호사를 쓰시는 게 여유가 되신다면 훨씬 나아요. 우리 일반인이 하려면은 뭐 고소고 뭐고 전부 다 고소 방어든 고소를 하시는 거든 뭐 아니면 뭐 어떤 거든 간에 전문가를 비용을 드리고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일반인이 막 특히 고소도 그렇고 일반인이 못하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한다는 게 뭐 절차도 그렇고 막 그 증거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하다못해 뭐 진술서를 쓰는 것도 그렇고 고소장을 쓰는 것부터 모든 게 다 그 법이라는 틀 안에서 되기 때문에 그 틀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 나의 일을 대행해 주실 수 있는 변호사분을 쓰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 중이라면 일단 상속 포기를 먼저 하시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게 뭐 늦고 이거 나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뭐 일 커졌다 내가 감당 못하겠다라고 하면 얼른 변호사한테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뭐 이렇게 막 그분을 고용한다 그러나 제가 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시기 전에 일단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빨리 하시는 게 나아요. 묵혔다가는 일만 커져요. 그리고 다음 대운인 것 같죠? 이건 원고를 이제서야 볼게요. 하왕절 떴고 페이는 안 되시고 상관 떴는데 페이는 안 되시니까 내 맘대로가 맞죠? 편제 병관 목생 화생토 거의 목생화 팔자죠. 목생화 팔자에 목생화 팔자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정제가 들어온다? 특별히 지지관이 들어온다? 유금 괜찮아요. 유금은 별로 그렇게 센 그게 아니에요. 정제 편관 들어오면은 이 정제가 재선 들어오면은 어떤 사람들은 돈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돈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좀 내가 매일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그런 공간에 매일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막 쉽게 말하면 뭐 가족한테 매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게 약간 저의 표현을 따지자면 어디에 발목 잡힌다? 특히 무죄가 재성 들어오면은 그 낚싯바늘 코 끼듯이 코 끼는 건데 이번은 뭐 무죄는 아니니까 그렇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 정제는 그렇게 막 돈이 들어오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본인한테 약간 귀찮을 수도 있는 뭐 좀 매이게 되는 엮이게 되는 뭐 남자친구가 결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정을 갖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조금 답답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 느낌이고 지지관은 그렇게 뭐 그렇게 큰 느낌은 아니에요. 지지관은 원래 요금 자체가 뭐 을목한테든 간목한테든 뭐 그렇게 극을 하지도 않고 그다지 그렇게 크게 좋은 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지지관은 그렇게 크게 좋은 건 아닌데 뭐 그렇게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기토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간목이 기토를 보잖아요. 이러면은 조금 얼매이게 되는 것도 있고 내가 좀 답지 않게 쪼잔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정제가 좀 그런 거죠.
간목이 깃털을 보면 좀 쪼잔해지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의 스케일이 이렇지 않은데 좀 작게 굴 수 있어요. 좀 쪼잔하게 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 매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결혼해갖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집에 매인다거나 뭐 퇴사를 하셔서 집에서 살림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굳이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건데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 나쁜 건가요? 나쁜 건지는 모르겠고 뭐 오행구족이시기도 하고 크게 뭐 어떤 영향 뭐 없는 게 갑자기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크게 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행구족이라는 게 진짜 심심한 거예요. 별 그게 없어요. 그냥 노말. 그러니까 되게 좋다 그러는데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어떤 색깔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운 운빨이 그렇게 크게 뭐가 받질 않아요. 뭐 없는 게 들어왔을 때 막 그게 엄청 좋거나 엄청 나쁘거나 그런 거고 막 쏠렸을 때 뭐가 왔을 때 귀하거나 뭐 그게 그렇게 되는 건데 오행 부족인데 뭐 오나 마나 뭐 있던 거 잠깐 들어오는 건데 잠깐은 아니구나 10년이구나. 그리고 이게 지금 본인 일간도 왕하시고 그래서 운빨 잘 안 받죠. 그리고 목생 화인데 그런 겁니다. 뭐 그렇네요. 특별히 모강하시고 지금은 대운은 괜찮은데 다음 대운이 또 경금이 오네. 일단 지금 대운은 아무 문제 없으시고요. 다음 대운 때 조금 철이 든다? 좀 나를 계산한다?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거는 10년 뒤의 일이니까 천천히 나중에 알아보세요. 근데 지금 대우는 별거 없어요. 그냥 내가 좀 쪼잔해지고 내가 좀 어디 매이고 사람 스케일 작아지는 거예요. 앞으로의 평생을 얘기한다라면은 계속 그렇게 사시는 거는 뭐 평생에 계속 그 역할이 있겠죠. 근데 대운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시기에 이렇게 살으란 얘기예요. 정제가 들어왔잖아요. 내가 이 10년 동안은 정제짓을 하란 얘기예요. 좀 꼼꼼해지고 뭐 아니 쪼잔하게도 좀 볼 수 있고 뭐 그렇게 좀 속으로 그런 이거는 불합리해 뭐 이런. 근데 금금목도 안 되는데 금이 너무 약해서 금이 와봤자 이 지지 유군 가지고는 금금목 안 되는데 화급금이 되나? 그래서 일단 이분이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은 일단 10년 동안은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이거 내가 왜 어디로 넘겼지? 조금 메인다. 이번 10년에 뭐 자유롭게 살고 싶으셨다고 했는데 그 자유로움이 10년 동안 좀 매일 거예요. 조금 자유로움이 억압될 수 있어요. 이번 대원에서. 근데 이거는 뭐 이번 10년 동안은 그렇게 살아란 얘기예요. 뭐 뭐지 인생 대하 드라마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10년에 정해진 게 조금 그럴 수 있어요. 남자친구분은 이거 뭐였죠? 결혼해도 괜찮은 궁합이신가? 안 좋죠. 제가 10년을 사랑하시고 그러신 분한테 간단히 대답드리고 있죠. 안 좋죠?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간단히 볼 때 일간만 봤을 때 한 명은 간목이고 한 명은 병화죠. 그럼 뭐 간목 병화니까 뭐 서로 상생하고 뭐 서로 도와주고 서로 뭐 이렇게 커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양 중에 양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남자예요. 둘 다 남자. 친구죠. 애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좀 기대고 좀 여리여리하고 여자 같은 그런 여자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둘 다 남자예요. 둘 다 남자. 남자 둘이서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을 거 없어요. 뭐 그게 그리고 이 양양이 문제가 뭐냐면 남자 둘 다 남자라서 결혼하면 안 된다라니까 확 안 와닿죠. 그러니까 확 와닿게 말씀드리자면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내분이 집안일 해야 되고 좀 경제적으로 자기보다 좀 못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남자니까 내가 더 벌어야 되고 내가 더 잘 나가야 되고 그래야 내 자존심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성분이 더 잘 나가면은 이제 그게 내심 속상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라면은 남자 중에 남자라서 당연히 내가 내 아내를 먹여 살릴 거야. 응? 내가 남자답게 앞장서서 이 사람을 지켜줄 거야. 막 이런 건 있는데 내가 지켜줄 상대가 여자 하지가 않고 나보다 세면은 이제 자존심 상하는 거야. 지금 다 보진 않았어요. 남자분 원고고 일단 일간만 봤을 때 그래요. 그런 느낌이에요. 남자하고 양 중에 양끼리 결혼해서 산다는 얘기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여자는 어떠냐라고 하면은 여자 양간이면은 좋게 보면은 남자가 돈 못 벌면 내가 먹여 살릴 수도 있어. 막 이런 정말 상남자스러운 마음을 가진 여자임에도 그 남자니까 남자 같은 거니까 둘이 싸우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굽히질 않는 거예요. 내가 왜 굽혀야 돼? 이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아요, 둘이. 그런데 이제 조금 뭐 스타일로 따지자면 남성분이 조금 더 바보죠. 감목은 그래도 좀 여우 같은 부분이 있죠. 똑똑하시죠. 그런데 본인의 그게 본인이 지고 막 여자하고 그렇지를 않아서 안 맞아요. 그런데 또 안 싸우냐고 하면 안 싸우지도 않아요. 월지가 둘 다 똑같아요. 사와예요. 화왕절생이라서 둘 다 꼰대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자신의 생각에 남을 상대를 제도하려는 느낌이 있어서 두 분이 10년 동안 사귀셨으면 이미 아실 텐데요. 그런데 10년 동안 사랑하셨으면은 이렇게 연애 중이시면은 결혼해서 어떻게 될지 각 나오지 않나요? 이건 저한테 물어볼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10년을 같이 연애를 하셨으면은 결혼해서 어떻게 하겠구냐를 저보다 잘 아셔야죠. 일지 월지도 똑같아요. 연지까지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더 잘 아실 거다. 10년 동안 연애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둘이 남녀의 느낌은 아니고 친구다. 결혼해서도 친구다. 둘 중에 한 명이 숙이고 둘 중 한 명이라도 좀 그래야 되는데 똑같다 둘 다. 그 둘 다 목생화다. 그래요. 그래서 뭐였죠? 괜찮은 궁합인지 안 괜찮아요. 가지마. 안 괜찮지만 둘이 행복할 수 있죠. 사랑의 힘으로, 러브 파워로 그렇게 하세요. 제가 책임져 드리지는 않아요. 모르는 거예요. 두 분이 뭐 그랬고 막 결혼했는데 막 둘이 너무 막 진짜 완전 행복하게 막 프렌드 같이 영혼의 소울 프렌드, 소울 메이트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어차피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안 할 거잖아요. 다들 그 답정너인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굳이 물어보시다면 제가 볼 때는 안 맞는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아니라 본인이 더 잘 아시겠죠. 본인이 더 잘 아셔야 돼요. 10년 동안 사귀었는데 결혼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은 본인이 멍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 마지막 그 딸 땡땡님 볼게요.
대략부터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거북목이 올 것 같아. 오늘 이상하게 뭘 보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딸기 오니까 딸기 우유니까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겠죠. 뭐 대형 설마 대형 물어보시겠죠. 아우 힘드시겠다. 힘드시겠어요. 부단히 막 노력하셨네요. 사회에서 그러니까 잘 말씀드릴게요. 상충된 마음.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지만 이건 화왕절생이라서 그래요. 화도 왕하시고. 그래서 성공력, 출세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이 흡족할 만큼 따라주지 않고 그럼 목이 없죠. 목생화가 안 돼서 화는 많은데 그거를 받쳐주는 목이 없어서 현실성이나 노력도 되고 뭘 함에 있어서 준비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생토, 화극금은 돼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질문이 있으면. 무슨 소용인가 다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사주팔자를 풀이해보자면 그래서 그래요. 그냥 그렇게 성격이 났어요. 그러니까 불이 있는데 뗄감은 없는 거예요. 불은 막 뜨거우려고 하는데 뗄감을 넣어줘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준비가 없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다. 이거는 신금이 화왕절에 태어나면 그런다 그래요. 나의 동네가 아니죠. 신금이 가을 겨울에 태어나면은, 특히 겨울에 태어나면은 내 동네예요. 그런데 여름에 태어나면은 내 동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의 동네에 가 있는 거예요. 막 생판 모르는 막 아프리카 오지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못 하겠죠. 이거를 풀어드리자면, 신금이 수왕절이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월지하고 일간하고 맞아버리면은 내 나와버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 동네에 태어났다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에 안 든 사람하고 안 논다는 거예요. 내 이 동네를, 내 직장, 뭐 내 사교 모임, 뭐 친목 모임을 내 입맛에 맞게끔 한다라는 얘기예요. 뭐 그거를 만들려고 하고 내 입맛에 맞게끔 조절하고, 뭐 그거를 뭐 뒷작업을 하든 뭐 계략을 꾸미든 뭐 아니면 너 싫어 이렇게 해서 너는 얘는 제껴버리든, 뭐 어쨌든 내가 편한 세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 나와버리를, 내 바운더리를 내 입맛에 맞게끔 만들려는 거고, 신금이 화왕절이라는 얘기는 그냥 그 상황에서 버텨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너는 신금이 뭐 화왕절에 태어났으니까 그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막 운명론적인 게 아니라 이 사람 습성 자체가 그런 바운더리 안에 힘든 사람이나 힘든 그게 있어도 그거를 내 입맛에 맞게 바꾼다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곳만 찾아다니지 않고 그냥 꿋꿋이 버텨낸다는 얘기예요. 그게 일간하고 월지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었죠? 마음이 불편하고 이제 사는 게 힘들다는 거는 본인이 그렇게 바운더리 나와바리 관리가 안 되기 때문이고, 내가 좋아하는 곳만 찾아다니지 않기 때문인데, 이거는 뭐 본인 성격이 그렇게 난 거지 본인이 뭘 잘못해서 힘든 건 아니에요. 그런 거고. 종교, 글쎄요. 뭐 종교는 저는 무교라서 종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종교에 관심이 가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관심이 안 가요. 왜 관심이 갔죠? 저는 종교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가, 그 모든 종교가 들어보면은 모든 종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종교에서도 가서 좀 위로를 받고, 사람은 죽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럼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나 정말 죽는 게 너무 싫어.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는 거 너무 싫어라고 생각하는 그 공포와 그런 것에서부터 종교는, 아니야, 죽은 뒤에는 더 멋진 곳이 있을 거야. 뭐 너는 착하게 살면은 더
편할 거야. 거기가 뭐 천국이 있어, 뭐 아니면 뭐 극락이 있어, 막 이래 버리면은 아 그래 죽음이 끝이 아니야.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 게 종교예요. 그런데 그 종교가 옛날부터 쓰여오면서 굉장히 타락하고 안 좋게 쓰여졌죠. 뭐 착취로도 쓰여지고 그것을 권력으로도 쓰여졌죠. 왜냐하면 종교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현생보다 그게 굉장히 안 좋게 변형이 된 거죠. 아, 넌 죽고 나서도 정말 아름답고 좋은 세계가 있어라는 게 아니라 그 지금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죽은 다음이 더 중요해. 그 죽은 다음에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좀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엄청난 헌금과 그런 걸 막 빨리면서 그래 이건 투자야. 내가 죽었을 때를 대비한 투자야 라는 건데 그 사람들이 책임지냐 이거죠. 그렇게 투자를 했음에도 정말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막 천국이 있어 막 그리고 내가 막 그런 봉사하고 투자하고 했던 거에 대한 그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겠죠.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눈에 아닌 게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뭐 그게 교리가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옛날부터 그 사후세계라는 걸 인질로 잡고 너 죽은 다음에 지옥 가고 싶어라는 식으로 협박성으로 통치를 하고 착취를 해왔고 그게 너무 고도화되고 발전돼서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의 지금은 약간 좀 종교라는 게 좀 부정적이죠. 그런 순기능은 많이 사라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 얘기가 아니었는데 종교는 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본인이 뭐 죽음에 대한 공포랄지 인간 생에 대한 근데 이건 황들생이라서 그런 데 관심도 없어요. 금생수가 많이 돼야 그래도 좀 철학적인 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격이 안 좋으시다라는 거는 이게 신의 일주시잖아요. 일지상관인 게 문제가 커요. 월지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월지가 이렇게 상관이면은 내가 상관짓을 하면서 사는 걸 근본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라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일지상관이란 거는 내 마음이 내 무의식이 상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더러운 거예요. 일지상관이란 얘기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상관이라도 이분은 이제 월지는 아니에요. 일지에서 상관인 거하고 월지에서 상관인 거하고 당연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상관이라도 어떤 그 상관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거기서도 일지 상관은 내 본투,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는 그런 성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본연의 그런 성격이 상관이 갖고 태어났으면은 어느 정도 성격은 있으신 거예요. 이제 다른 또 뭐 하다 여기 갔어요. 먹고 사는 거 걱정 된다. 공부 뭐 그런 얘기 하셨는데 불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현실적인 걱정도 많다고 하셨고 뭐 그렇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현실적인 걱정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재성이 있으면은 현실적인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당장 그거요. 나 통장에 돈 없어. 빨리 돈을 벌어야 돼. 내가 월급이 얼마 받으니까 얼마는 적금으로 넣어야겠어. 이 일을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이렇게 사람이 소개 받으니까 나 이렇게 일단 그런 걱정에 의해서 현장에 뛰어들고 일을 하고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건 재성이에요. 물론 편재 정제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이분은 무죄죠. 인성만 있으시죠. 편인 2개 깔고 계시죠. 이 걱정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특히 이거 봤을 때도 병화가 아니라 정화만 이렇게 떠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부단히 본인 노력으로 자수성가 하듯이 그렇게 본인의 노력으로 이렇게 이뤄내셨던 사람 같아요. 어떤 후원이나 뭐 이런 제가 이게 자세히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보다는 본인이 물론 그렇게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본인이 노력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이면서 그런 과정들로 인해서 이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월지가 편인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일지 월지 다르다고 했잖아요. 월지의 편인은 그런 사회적인 불안감이죠. 그런 마음이 시작이고 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첫 발이 불안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질문이 많으면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통합해서 아울러서 어떻게 사는 게 좋다라는 걸 설명드려야 되는데 질문이니까 오히려 많은 게 안 좋다니까요. 그런 겁니다. 뭐였죠 이게? 사람이 의지해서 살 수 있을 만큼 이쁜 짓을 할 것 같은 성격이. 그렇죠. 일단 그렇게 큰 도움을 주는 인간관계는 부족할 수도 있어 보여요. 사람들하고 그렇게 내가 백을 만들고 막 그런 것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내 편을 만들고 이런 것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의도치 않게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과 지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요령이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크게 사람을 본인이 좋아하지도 않아요. 상처를 준다? 글쎄요. 누구한테 크게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이분이 잘 살려면은 그냥 이게 항상 그래. 이거 보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걸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길잖아요. 이거 다 읽으면서 대충 얘기해주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른 사람도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실 때 이게 많으면 본인 손해라니까요. 지금 내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면 이분은 화생토로 가야 돼요. 그렇게 써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걸 말할 기회도 없죠 지금. 이게 또 질문이 또 그러니까 이게 글 많이 쓰면은 신청할 때 질문 많으면은 여기서 반전은 그럼 네가 그런 말 하지 말고 빨리빨리 봐버리면 되지 않냐. 네가 말하는 시간이 더 많겠다. 쓸데없는 말하는 시간이 더 많겠다라고 저라면 앞으로 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해버리면은 본인이 뭘 많이 얻어가는 게 아니에요. 많이 적는다고 오히려 못 얻어가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봐봐요 질문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좀 자기 PR을 좀 힘들다. 왜 그럴까요? 그럼 왜 그럴까요? 모르죠 저도. 편관이 위에 떠서 그런가? 신금인데 화왕해서 그런가? 화왕 토 있고 상관이 완전 막혔죠. 그래서 그런가? 신의 일주라도 신의 일주임에도 엄청 뜨겁죠. 불바다죠.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리가 없죠. 이거를 명리로 풀어주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봐봐요. 질문이 웃기잖아요. 다른 사람이 저를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은 많은데 편인이죠. 막상 자리를 깔아주면 자기 PR을 정말 못해요. 발표 면접이 많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물어보면은 제가 이 사주를 보면서 이 명리 이게 상관이 지지만 있는데 토에 깔리고 토에 바로 막히고 위에 뜨지도 않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쓸데없는 질문이죠. 왜 그럴까요? 명리로 풀어보면 이게 도움이 되나요? 상관이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이분이 도움이 될까요? 안 되죠. 자, 일단 읽어볼게요. 집도 적당 회복하고 질문이 이상해요 다.
이거는 제가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너네 집에 감나무가 있어. 너 감나무를 잘라야 돼. 뭐 아니면 뭐 너네 조상 중에 뭐가 있어. 이런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분위기 질문들 있죠. 뭐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질문이 나의 범위를 넘어선 걸 물어보고 계세요. 자꾸 자기 마음이 왜 괴로운지를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할 본인 마음이 괴로운 건 왜 그럼 어떻게 괴로운지는 저한테 말을 해주셔야지. 또 짜증이 올라오고 있죠. 징징대고 있죠. 징징대는 게 특기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건 됐고요. 이건 더 드릴 말씀 없고요. 그 긴 얘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기 전에 긴 얘기를 쓰지 마세요. 그냥 이제 제가 이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1시간 넘었네요. 빨리 하고 끝낼라 했는데 본인이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종합해 드리면 제 마음대로 말을 드리지 않으면은 일단 살도 너무 많이 떴고요. 살이 3개나 떴고요. 어쨌든 신경인데 정화가 위에 3개나 떴잖아요. 살이 왕하면 뭐더라? 왜 괴로울까? 뭐 이분은 뭐 집도 유복하다고 하셨는데 유복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까지 지원을 많이 받은 걸로는 안 보여요. 그냥 본인이 노력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집이 유복했으니까 본인이 유복 노력 안 했음에도 뭐 본인이 괴로웠나? 나이도 어리셨네. 물어보는 게 너무 질문이 내가 생각하던 질문하고 너무 틀려가지고 그 뭐 불미스러운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뭐 여성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은데 옷차림을 단정하게 해도 그런 일이 있는데 특별히 조심해야 하냐고 물어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제가? 뭐 나체도화라서 그렇다고 할 거예요? 시지 유금이니까 뭐 이것도 원외 도하긴 하죠. 이분만 그래요? 아니면 아까부터 그랬어요? 오늘 내가 이상한 건가? 그냥 마음이 괴로운 거는 월지도 안 맞고 신금한테 월지도 안 맞고 그 월지 안 맞는 거는 본인이 본인 나와버리를 좀 힘든 그런 바운더리다. 근데 뭐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편견이 많은 거는 명예욕이라 그래야 되나 노력이라 그래야 되나 나를 채찍한다고 말해야 되나 그게 너무 심하다. 근데 그게 뭐더라? 편관이 왕하면 나를 채찍질한다. 내가 명예롭다. 내가 바르다. 내가 막 목숨을 걸고서더라도 정의를 수호한다라고 하는데 편관 때문에 괴로운 거는 본인이 괴로울 짓을 해서 괴로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괴로울 만한 짓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되는 거를 만들어서 괴로워요. 근데 뭐 딱히 해드릴 말씀이 없어요. 오늘은 제가 이상한 건지 이게 뭐 이상한 건지 오늘 제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물어보시긴 질문은 다 있어요. 보면 질문은 다 있는데
제가 대답 드리기가 애매한 질문이에요. 보세요. 너무 이상해요, 질문들이. 이거 처음 거는 그래도 해드린 것 같고, 꾸준함이나 지금 찾아보면은 꾸준함이나 장기적인 것에 약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화는 있는데 목이 없어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그 전에 분. 그 이런 뭔가 이제 알았어요. 뭔가 질문을 하면은 제가 그걸 보고 명리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차라리 이렇게 사셔라,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드리면 꼭 명리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닌가? 오늘 왜 이렇게 질문들이 적어? 이거 막 짜증이 날라 그러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끝내기도 그렇고. 다시 또 이거 읽어볼게요. 좀 짜증이 나요. 현실적인 걱정이 많은 편입니다. 불안감이에요. 현실적이진 않아요. 불안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서 이 재성 없는 사람들이 어떡하냐면, 나는 불안해, 나 어떡하지 하면서 정작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엄청 불안해, 막. 그런데 그걸 현실적으로 알아보고, 막 그걸 찾아보고, 막 구글링을 해보고, 막 그 사람 직접 발로 뛰고 이러는 건 안 해요. 또 그냥 불안해만 해요. 그 봐봐요. 공부 중에 유학을 다녀온 통역 공부 중인데 유학을 다녀온 친구들이 경쟁이 될까 싶어서 더 불안하다. 그 불안을 하는데 그 유학 다녀온 친구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으며 얼마를 벌고 있으며 그 지금 현재 현장에서의 경쟁은 어떠한가를 알아보질 않아요. 그거에 그냥 막연한 불안감. 그 제대로 성격에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할 수 있을 만큼 이쁜 짓을 할 것 같지도 않고요. 네, 그래 보입니다. 제가 의도치 않게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에 특히 뭐 그런 일이 많다. 목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그게 없죠. 그 이해가 없죠. 감정적인 이해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저와 가까워지는 누군가 상처 주게 될까봐 두려워요. 뭐 그렇게 뭐 근데 아직 어리셔서 이거는 원래 사람은 이 나이 때는 약간 좀 이상해요. 실수도 많이 하고 막 정말 이불킥할 짓을 많이 쌓아가는 시기예요. 이 나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이 완성되는 거지. 근데 반전은 나이를 먹어서도 완성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어릴 때는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본인이 완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벌써부터 나는 뭐 이래 할 필요 없어요. 다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불킥 짓을 많이 해요. 이불킥 할 짓을 쌓아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작은 일에 뭐 그가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저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은 많은데 그런데 자기 PR이 정말 못해요. 이거는 뭐 엄청 까불까불한 사람 아니면은 자기 PR을 뭐 그렇게 얼마나 잘하나요? 그 뭐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봐봐 질문 진짜 이상해. 봐봐요. 다른 사람이 저를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은 많은데 막상 자리를 깔아주면 자기 PR을 정말 못해요. 발표 면접 많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다 그래요. 그 기준이 뭔지 모르는데 정말 막 가면은 막 바짝 얼어가지고 저는요 제 나이는요 몇 살이고요. 이 정도 아니면은 그냥 힘든 건 다 똑같아요. 어느 누가 발표를 편하고 면접을 안 힘들어해요. 이거를 질문이라고 올려준다라는 게 이걸 질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짜증났던 거예요. 이게 왜 질문이 되지? 보통은 발표나 면접 다 힘들어요. 주위에 안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키 소수를 제외하고는. 근데 왜 그럴까요? 물어보면 그냥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건 좀 그런
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조심해야 될까요? 물어보면 뭘 조심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단정하고 뭐 그런 위험에 처할 만한 뭐 그런 곳에 우범지대를 안 가고 뭐 좀 그런 이상한 사람들하고 애초에 선을 긋고 철벽을 치면 되겠죠.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기 전에 선을 그어버리면 되죠. 아예 그냥. 이거는 본인이 자기 관리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집도 정해서 객관적으로 상황이 좋은 것 같은데 왜 마음이 괴로운지, 어떻게 하면 마음을 편하게 살 수 있을지 궁금해요. 와, 편의는 원래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들을 쌓이고 그래서 살아가는 게 편인이에요. 그 편의를 잘 쓰면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고 불안감을 힘으로 가는 거예요. 더 공부하고 더 생각하고 더 노력하고 그러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은 별로예요. 신청들이. 그래서 뭐 좀 제가 뭐 까탈스럽고 징징대고 막 짜증 부리는 걸 수도 있겠는데 오늘은 좀 짜증이 나요. 그래서 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끝내도록 할게요. 질문도 뭐 어떻게 뭐 무슨 답을, 제가 능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무슨 답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뭐 4주 고민을 들어주는 거고 그렇긴 한데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저도 드릴 게 없고 얻어가실 게 없으세요. 아무튼 오늘 많이 했어요. 그냥 끝낼게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는 그래요.